안녕하십니까. 건축 설계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이번 시간에도 상세 먼저 스터디하고 그 다음에 건축 설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요 부위에 대한 상세 스터디를 진행했었고요. 이제 천장의 지붕에 대한 부위, 외부기에 면한 부분에 대한 상세, 그리고 실내에 대한 상세 이렇게 했고, 오늘은 우측 하단에 있는 부분에 대한 상세도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부채를 먼저 그리게 되면 이렇게 교체가 있고, 지난번에 표현 방법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사선에 동그라미 표를 쳐서 콘크리트에 대한 콘크리트 단면에 대한 질감을 표현해 줍니다. 또 이제 벽체와 맞닿아 있는 부분에 대한 땅이 되겠죠. 단면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땅에 묻혀 있는 부분도 단면도가 단열재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땅에 묻혀져 있는 부분하고 땅 위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하고의 단열재의 두께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외기 부위와 간접 외기 부위에 따라서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땅에 묻혀진 부분이 되겠죠. 이 부위에 따라서 이제 단열 성능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제 외기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아예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더 두꺼운 단열재를 사용하고, 이제 땅 속에 묻혀져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덜 두꺼운 단열재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마감재에 대한 표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천창 뒤에 창호 프레임 이렇게 중간에 표현이 되어 있고요. 유리, 그리고 인면으로 보이는 창호 프레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확인할 수 있지만 이 단면에서의 위기에 실질적으로 잘리는 부분이 가장 두껍게 표현이 되고요. 인면으로 보이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의 위기를 확인해 주셔야 이게 잘려진 부분이구나 뭐 이런 것들 눈에 확 띌 수 있게 그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방습벽. 이렇게 방습벽이 내려옵니다. 방습벽은 지금 땅에 묻혀져 있는 부분들은 이 지하수라든지 땅 속에 있는 습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부채를 통해서 이렇게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습기를 막아주는 역할로 이제 방습벽이 설치가 되고요. 여기는 이제 물턱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제 지하수나 이런 것들이 결로수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벽체를 타고 물이 떨어졌을 때 이게 이제 집수정으로 물을 유도해 주는 겁니다. 집수정을 통해서 물이 유도가 되면 이제 뭐 펌프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강제 배수할 수 있는 설비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부분입니다. 고름 몰탈, 복합방수,
보호물탈, 단열재, 묵은 콘크리트, 데코 타일 이렇게 되어 있고, 단열재는 역시 이렇게 꼬불꼬불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또 다른 경우는 이 외부에다가도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잡석 다짐, 그리고 버린 콘크리트, 그리고 PE 필름, 그리고 단열재, 그다음에 구조대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좀 참고를 해주시고, 이제 이거는 현장 여건이나 뭐 건축사의 의도나 뭐 디자이너의 의도나 시공의 편의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어떤 걸 이제 외부에다가 단지 설치할 것인지 내부에다 설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주요하게 이제 이 상세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주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이 부분, 이제 외기와 직접 매너져 있는 부분과 외기와 간접 매너져 있는 부분에 대한 단열에 대한 성능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간접 외기는 방풍실의 경우도 간접 외기로 판단합니다. 방풍실 간접 외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거실은 아니지만 외기에서 한 번 더 필터해서 들어오는 공기들이 이제 모여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간접 외기 공간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외부 온도차에 이제 외부에 대한 이제 단열 성능 어떻게 다른지. 두 번째는 땅이 묻힌 공간과 땅에 묻히지 않은 공간에 대한 어떤 물에 대한 대응입니다. 땅에 묻혀진 공간은 지하수, 뭐 결로수, 습기 뭐 이런 걸 통해서 물을 어떻게 유도할 것이고, 어, 여기는 이제 방수벽을 설치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어, 밑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PE 필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이제 땅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습기를 대응해주기 위해서 까는 거기 때문에 땅 속에 묻힌 공간들은 이 습기를 어떻게 디펜스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작용이 되니까요. 어, 이걸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평면도 작업을 완료를 1층 평면도에 대한 레이아웃을 완료를 했고 이제 2층 평면도에 대한 작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마찬가지 1층과 마찬가지로 2층에 대한 조건들 외부 환경과의 조건들에 대해서 일단 스터디를 먼저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인접대지와 면해져 있는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이제 근린생활, 근린공원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진입도로. 이제 1층에서는 들어오는 동선이 주요했지만 이제 2층에서는 들어오는 동선에 대한 고려가 없이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그럼 사실은 이제 6m라고 하는 전면 공간이 비어져 있는 실내 환경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어떤 것들이 배치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좋겠고 여전히 우리는 향에 대한 고민 이제 햇빛이 이쪽에서 이렇게 향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신 상태에서 조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들, 어떤 실들, 어떤 공간들이 실 내부에 배치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나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1층 공간은 거실, 주방, 침실, 작은 방, 뭐 화장실 이렇게 주거가 가져야 될 필수적인 요소들이 들어갔다면 2층 공간은 이제 그와는 조금 이제 더 자유롭게 본인이 넣고 싶은
공간들, 내가 주거에서 좀 가졌으면 하는 공간들, 뭐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헬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오락 게임을 할 수 있는 실이 필요하다든지, 서재를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생각들을 이제 2층에다가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들을 먼저 배치할지에 대한 나열을 먼저 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손님들이 오면은 머무를 수 있는 게스트룸, 그리고 서재 공간, 그리고 오락의 요소, 물론 게임이 아니라 어떤 손님들하고 이제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 뭐 거실의 개념이 크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2층은 주방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간단한 조리나 뭐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미니바 이런 걸 반영하고 싶고, 그리고 화장실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이런 공간들을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미니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오락 공간과의 좀 연계성, 서로의 연계성이 필요할 것 같고, 뭐 붙어 있어도 좋고 아니면은 인접해 있어도 좋고, 그리고 서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독립되어진 공간이랑 좀 정적인 공간 있었으면 좋겠고, 게스트룸은 1층에서부터의 동선이 좀 간단하거나 명료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층에서 진입했을 때 저는 이 공간을 좀 홀처럼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계단실을 통해 가지고 바로 어떤 프로그램에 진입을 하는 게 아니고 홀을 거쳐서 다른 프로그램 접근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홀이 되면서 아까 저희가 남쪽으로 있었던 어떤 진입도로에 대한 개방감 이런 것들이 있고, 안으로는 중정으로부터의 어떤 채광이나 외부 환경에 대한 연계성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주면 좋은 홀 공간이 되겠다. 그리고 게스트룸, 게스트룸이 또 계단실과 인접해서 배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소재 공간,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크게 오락 공간이자 거실 공간, 오락 공간이자 거실 공간.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활동들과 공원과의 연계성, 어떤 독립적이고 정적인 공간, 게스트하우스는 인접되어진 동선, 그리고 남은 공간의 미니바, 그래서 인접되어진 오락 공간과의 연계성, 그리고 계단실을 통해서 올라왔을 때 어떤 바의 특정 이미지가 노출되면서 받아줄 수 있는 공간, 바는 홀과 오락 공간까지 확장되어질 수 있는 확장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방법대로 좀 배치를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완성을 했던 1층 공간 거를 카피를 하신 다음에 1층 공간에 있었던 실들은
계단실 동선을 제외하고는 삭제를 해주는 걸로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들어갈 실들에 대해서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2층 거실, 오락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실 공간, 그리고 서재 공간, 미니바, 홀,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화장실이 게스트하우스의 화장실을 운영하고요. 게스트하우스에는 드레스룸까지 운영하는 걸로. 그래서 아까 저희가 그냥 프리핸드로 작성했던 배치에 따라서 실드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이년 화장실을 안 써요. 이렇게 되고 저희가 1층에서 복도 공간을 1,500 정도의 복도 공간이 줬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정을 중심으로 1,500의 복도 공간 가지고 지금 거실 공간 그리고 홀 공간은 복도의 영역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연장되어진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요. 또 이렇게 나머지 실들은 중심을 중심으로 복도 공간을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화장실, 스타일스, 니까 화장실 공간은 대략 한 2,500의 폭을 가진 공간으로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활용을 하고요. 출입구의 위치, 출입구의 위치, 출입구의 위치, 출입구의 위치, 출입구의 위치가 저희가 프리핸드로 작성했던 것처럼 이렇게 평면을 완성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계단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요. 일단은 저희가 스타트하는 계단의 시작은 여기지만 끝 지점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검토해 놓은 계단실을 이렇게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계단은 이 높이하고 깊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일단 이 깊이는 한 280에서 300 정도의 값을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발 사이즈를 고려해가지고 이제 너무 작으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치수를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 이 높이도 보통 150에서 180 사이를 어, 계획하시는 것이 좀 불편을 덜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한 150 정도 되고 일반적으로는 180 내외에서 어, 설계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80이 많이 넘어가는 치수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계단을 올라갈 때 발이 턱턱 걸리는 현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고려를 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이 층고를 4m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4m 정도 층고가 되면 이 법적으로 3m 이상의 층고를 계단으로 설치를 할 경우에 중간에 이렇게 계단 참을 설치해야 된다는 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이렇게 계단 참을 반영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전에 반영된 계단을 가지고 이제 배치를 하면 이제 계단이 끝나는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되고, 계단 참이 위치한 부위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확대하고 계단 참이 설치될 위치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는 두께를 155mm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합으로 오픈되어진 공간이란 걸 표현해 주시면 이렇게, 그리고 중점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빨간색 2.4선 이렇게 해주시면 계단 공간까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단에 대한 검토, 4m 층고를 극복하기 위해선 계단이 어디까지 되어야 한다는 이렇게 검토가 필요하고, 그 위치를 잡아주고 이 외의 공간에다가 이렇게 계단을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지금 머리가 지금 한 2,500 정도, 지금 이게 2,500 정도 치수가 될 텐데, 이 기준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계단에 섰을 때 천장까지 이 천장까지의 높이가 2,500이 넘어가는 시점이 여기라고 지금 제가 표시를 해 놓은 것이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 현재 저는 계단이 시작하는 부분부터 끝나는 부분까지 지금 이렇게 오픈을 해놨지만, 이 부분까지는 슬랍으로 위층 슬라브, 2층 슬라브가 막혀져서 여기를 실내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이거는 설계 의도에 따라서 이 부분까지 막아서 2층 공간을 활용할지,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계단 부위를 전부 다 오픈시킬지, 이런 것들은 설계자 의도에 따라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계단실에 대한 개방감, 그리고 이 인면 쪽에 남측 진입도로 쪽에서의 어떤 인면에 대한 어떤 표현도 계단을 통해서 저는 해줄 거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단실을 오픈해 주는 걸로 일단 설계에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단실까지 반영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진행했던 1층 평면도를 바탕으로 해서 2층 평면도의 레이아웃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벽체에 대한 이제 벽체 두께라든지 실제 실 내부에 대한 공간에 대한 상세 치수들을 반영하면서 저희가 반영해놨던 프로그램들의 적정한 치수들을 반영해서 공간 레이아웃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앞에 저희 수업 설계 시작 전에 했던 어, 상세도도 작성을 하셔가지고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